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즌을 함께할 류승입니다. 또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박정상 해설위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바로 어제 바둑리그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긴 이 기다림이 선수들의 승부욕을 좀 자극했을까요? 이 5판 한 판 한 판 모두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경기 스코어가 3대2로 끝났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스코어가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돼서요. 네. 선수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 바둑리그를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제만큼이나 재미난 경기 바로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만났을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2경기 셀트리온과 정관장 황진단이 만났습니다. 자, 1라운드 2경기인데요. 1국에서는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가 만났어요. 네, 2시간 장고대구에서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두 선수, 이 노련한 선수들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이죠. 이동훈 선수가 배치가 됐고요. 네,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이동훈 선수, 한국 랭킹 4위의 강자 그룹에 있는 선수이고요. 이원도 선수는 이 바둑리그에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지난해 이 퓨처스리그 다승왕 출신입니다. 3국 속기 대결 저희가 가장 또 기대하고 있는 대국이기도 한데요. 최정 선수와 박진솔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최정 선수 여자 최강자의 선수이지만 지난해에는 바둑리그에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올해에는 최정 선수의 대국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속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진솔 선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4국에서는 한국 랭킹 31위 한상훈 선수와 50위 진시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한상훈 선수 특히 지난해 이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선수이고 진시영 선수도 바둑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중견 선수이기 때문에 이 대결도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 가장 마지막 5국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임찬희 선수를 만나게 됐어요. 정말 신진서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이 무적의 그 승리 소식이 언제 끝날까? 정말 이 선수는 바둑리그에서 지질 않는 선수이고요. 2016년에 13승 1패, 17, 13승 2패, 지난해 11승 2패, 웬만하면 이기는 선수입니다. 3년 연속 다승왕을 차지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양팀의 오더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 참 많이도 만났네요. 네, 조한승 선수가 이창호 선수에게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만 이창호 선수가 최정상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조한승 선수가 신예 기사이던 시절에 일단 상대 전적이 이창호 구단의 10연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전적만 놓고 보면 일진 일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양 팀에서 두 판씩은 확실하게 좀 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고 박진솔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결은 한 판에 상대 전적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승부의 키는 이 3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가장 주목이 되는 대결이고 랭킹 차도 별로 안 나고 또 남녀 성대결이고 여러모로 흥미로운 3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승부의 키 3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조금씩 들기는 하는데요. 이 최정 선수 2년 만에 복귀전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최정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반상에서의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 반해적인 요소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최정 선수와 상대하는 선수도 그렇고 최정 선수도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최정 선수의 그 한 판 한 판이 많은 이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부담스럽고 상대하는 대국자도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을 어떻게 떨치고 자신의 바둑을 두느냐, 그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2경기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이 만났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2경기 셀트리온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이 만났습니다. 1라운드부터 세게 붙었어요. 네, 강팀으로 꼽히던 두 팀이 만났고요. 막 속기 대결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입니다. 이창호 선수와 조한승 선수가 만났고요. 2시간짜리 장고대국이기 때문에 4시에 시작이 됐어요. 네, 두 선수의 남은 시간을 보면 비슷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한승 선수는 47분, 이창호 선수는 41분을 남겨두고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기풍답게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국에서는 이동훈 선수와 이원도 선수가 만났고요. 1국과 수수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네.
일단 지금 보면 이원도 선수가 벌써 초읽기에 몰렸나요? 그런 거 같죠? 네, 초읽기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비교적 생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삼국 속기 대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 박진솔 선수 그리고 셀트리온의 최정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두 선수 2014년에 대결을 했으니까요. 네. 무려 5년 만의 만남입니다. 사실 5년 전에 한 판의 대결이라면 뭐 두 선수 모두 그 사이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이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선수 지난 시즌에는 약간 부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선수입니다. 이제는 이창호 선수와 함께 이 박진솔 선수도 정관장 황진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속기에서 아주 좋은 재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2년 만에 바둑리그에 재입성했습니다. 한국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고요. 자, 리그 통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네, 7승 12패의 통산 성적과 가장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7 시즌에 2승 5패라는 기록을 현재 간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최정 선수의 랭킹, 남녀 통합 랭킹을 생각해 보면 저 성적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성적입니다. 자, 속기 대결은 각자 10분이 주어지고요. 초읽기 40초 5회로 진행이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좀 속기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둑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박진솔 선수가 좀 선택을 빨리빨리 하는 선수이고요. 일단 두 선수의 대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는데요. 초반에 비교적 좀 간명하게 빠른 선택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길로 가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툭툭 둔다는 것. 이런 점은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 근데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뭐 두 선수 모두 전투력이 뛰어난데요. 박진솔 선수가 좀 더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라면 최정 선수는 좀 더 수익기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전투를 즐겨 사용합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이 임전 각오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의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심심한데 홈런이나 쳐볼까? 다 비켜 다친다. 네. 이건 뭐 야구 선수 최정 선수를 좀 빗대서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센스 있어요. 네. 박진솔 선수 내려놓고 마음껏 싸우겠다. 밝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도발이 약간 나왔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에게 2선으로 틀어 막을 수 있는지를 박진솔 선수가 물어봤는데요. 자, 치받는 교환을 생략하고 바로 붙여갔어요. 네. 자, 그렇다면 흑도 막아가는 수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지금 여기를 백이 치받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혔다면 그때는 최정 선수도 손을 빼서 뭐 다른 곳으로 여기를 갈 수도 있고 이런 곳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흑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을 때 백이 여기를 치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히고 싸우는 것이 비교적 통렬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흑이 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붙이고 여기를 틀어 막아서 다음에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것과 흑이 받으면 이쪽을 늘어서 이 흑도를 공략가는 것이 통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을 때에는 손 빼기보다는 당장 응대하는 경우가 많고요. 흑이 이쪽을 젖혔다면 좀 복잡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정 선수가 이쪽에 백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만큼 이 정석 선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간명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의 응수도 이색적이라고 보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일자로 가만히 늘면 여기를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네. 붙이고 늘었다고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흑이 좀 사용을 안 하는 수법이긴 한데 대신에 이쪽에 백이 낮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한 번 눌렀다는 것에 흑은 만족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초반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박진솔 선수 지난 시즌 역시 정관장 황진단 4지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지명까지 올라섰어요. 네, 일단 뭐 랭킹만 봐도 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요. 현재 한국 랭킹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박진솔 선수 하면 좀 특이한 점은 이 선수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보다는 20대 때, 20대 때보다는 30대 때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선수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은데 박진솔 선수가 계속해서 자신의 랭킹을 상승시키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또 이렇게 바둑리그에서 발전하는 모습은 분명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저도 연구생 생활을 같이 한 기간이 있었는데 천재로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그 재능이 좀 뒤늦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 9월 한국 랭킹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5계단이나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네. 과연 끝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자, 이에 맞서는 최정 선수 역시 뭐 한국 랭킹 22위에 올라 있는 선수고요. 최정 선수는 정말 매년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7 시즌에 최정 선수가 바둑리그를 뛰었을 때만 해도 사실 지금보다 랭킹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 40위에서 뭐 약간 위쪽이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2017 시즌이나 그보다도 랭킹이 낮았던 2016 시즌까지만 해도 이 최정 선수가 속한 팀을 상대하는 선수들은 좀 최정 선수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면 본전, 지면 좀 망신,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최정 선수보다 랭킹이 높고 이기면은 기사 한 줄 정도 나가는데 지면 보통 이제 메인 제목으로 나가니까 좀 피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최정 선수가 남녀 통합 랭킹도 22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최정 선수에게 진 선수들이 벌써 뭐 중국의 초일류, 구즈아오나 뭐 스웨, 뭐 한국의 강도현 구단 뭐 이런 선수들이 이미 진 그런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오히려 최정 선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도 뭐 부담감이 없어졌으니까요. 네. 이제는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정 선수에게 좀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여자 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이슈가 되고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성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최정 선수가 그 전체 여자 기사를 대표해서 대등하게 남자 기사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사명감으로도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무대가 이번 시즌 바둑리그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최정 선수는 우상귀 젖혀두는 교환 하나만 해두고 손을 돌렸습니다. 네. 이 교환의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나중에 젖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 젖힌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당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흙이 당장 젖히는 것은 백이 끊을 수는 없죠.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끊어서 하나 젖혀둔 교환으로 인해서 백돌 3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면 백은 반대쪽에 한 점을 잡고 여기를 이을 때 또 이쪽 날일자로 대응을 합니다. 다음에 뭐 흙이 여기를 두든 여기 한 칸을 띄든 백은 안에서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뚫렸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당장은 흙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여기 젖혀둔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백이 뒀을 때가 오히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이 이렇게 끊어 잡는 것은 젖힌 교환이 약간 악수이긴 하지만 뭐 큰 악수는 아니라고 본 거고요. 젖히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악수는 아니라고 봤고 그것보다는 이제 백이 먼저 두면 젖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나 여기 교환을 시켜서 백이 뒀을 때 흙의 형태가 조금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정 선수 눈목자 좋아합니다. 원래 전성기에 유창혁 구단이 좋아했던 수법이 바로 눈목자인데 최정 선수가 또 유창혁 구단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좀 영향을 받았을까요? 분명 받았을 것 같고요. 최정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실리보다는 중앙지향적인 그런 감각적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3-3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눈목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최정 선수 시간을 꽤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여가고 있고요. 자, 박진솔 선수 속기에 정말 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난 시즌 총 14번 출전을 했는데요. 모두 속기로 출전을 했어요. 네, 보통 이 박진솔 선수가 속한 팀의 감독은 박진솔 선수를 공고로 기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속기에 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대부분의 판에서는 속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박진솔 선수가 장고에는 그렇다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2017 시즌 장고 대국에 2번 출전을 해서 2승을 거뒀고요. 2016 시즌에도 장고 대국 1번 출전을 했는데 그 대국도 승리를 했습니다. 약간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속기에 능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박진솔 선수의 14위라는 랭킹은 속기만 강하고 장고는 약해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랭킹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강하고 근데 감각이 워낙 좋아서 속기로 많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 시즌 바둑리그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역시 2시간짜리 장고 대국의 신설일 텐데요. 네. 이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팀이 정관장 황진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창호 구단이고요. 이창호 구단이 속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있는 기전에서 아무래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때문에 2시간의 신설은 분명 이창호 구단에게 좀 호재일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진시영 선수도 그렇고 뭐 때에 따라서는 주장 이동훈 선수도 그 장고대국에 나갈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팀 컬러로 봤을 때는 분명 2시간 신설은 정관장 황진단이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좌귀를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최정 선수가 오늘은 좀 실리적인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 날일자가 좀 그렇네요. 이 날일자를 두지 않았을 때 3-3을 들어가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귀를 지키긴 지켰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켰고요. 발빠르게 눈목자익마로 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일까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자리라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가 여기를 붙이고 젖혀가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서로가 자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향적으로 뭔가를 모양을 펼쳤을 때 예를 든다면 뭐 우변을 키운다거나 했을 때 이게 당장 그렇게 큰 집이 날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이 눈목자 위치가 약간 어색합니다. 차라리 날일자가 낫고 차라리 한 칸이 낫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쪽 부분을 지키기 애매하고 백은 다 모양을 잡고 있다? 그럼 여기 붙이는 수, 이 수가 가장 먼저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귀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최정 선수의 기풍을 생각하면 최정 선수는 이런 수보다는 이런 수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두면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중앙으로 쭉 꾹꾹 눌러간다거나 이런 류의 기풍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정 선수의 색깔이 나올지 아니면 일반적인 발상의 큰 자리로 향할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 수 오늘은 좀 실리적인데요. 의외의 선택입니다.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였는데요. 자, 이 선택과 함께 인공지능 수치는 조금 더 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오늘도 엘프고는 역시나 인간을 호되게 혼내고 있고요. 항상 좀 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엘프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통 프로기사들이 대국을 준비하거나 혹은 자신이 시합을 두었던 대국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엘프고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할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릴라 제로를 많이 사용하고요. 미니고 같은 경우에는 실력은 굉장히 강한데 가끔 좀 축을 좀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서 많이 착각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 오늘 선택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자, 우변을 빠르게 갈라쳐 갔고요. 최정 선수는 일단 초반에 두텁게 자신의 모양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의 좀 약점이라거나 좀 치열하게 중반을 대비하는 그곳을 찔러가는 이런 바둑인데 박진솔 선수는 비교적 최정 선수보다는 뭐랄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감각적으로 좀 나풀나풀거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반에 영리하게 싸우는 치고 빠지는 박진솔 선수와 두텀으로 상대를 밀고 들어가는 최정 선수의 이 대결이 앞으로 흥미로울 게 분명하고요. 역시나 오늘도 최정 선수 초반은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최정 선수가 평소에 인터넷 대국을 그래도 비교적 하는 편인데요. 오늘 바둑에 대비해서 어제 저녁에 인터넷 대국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결과는 승리였나요? 네,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과 그 인터넷 속기 바둑을 두었는데 2번을 둬서 2번을 다 이겼습니다. 컨디션이 분명히 좋은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최정 선수가 기풍상은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진솔 선수를 약간 껄끄러워하는 그런 기풍일 수 있습니다. 최정 선수 하면 같이 맞붙어서 싸워주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사들과 대결할 때에도 이겼던 중국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스웨 선수나 구즈아오 선수나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하는 선수들에게는 그래도 대등하게 싸웁니다. 근데 좀 치고 빠지는 스타일, 뭐 펑리아오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에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굳이 박진솔 선수의 기풍을 분류하자면 그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풍적으로는 박진솔 선수가 상성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뭐 전날 밤에도 맹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1라운드가 펼쳐지기 전에 저희가 개막식 현장에서 제가 최정 선수를 잠깐 봤었거든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오더를 보여주면서 정관장 황진단과 셀트리온 어느 쪽 오더가 좀 유리한 게 나온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최정 선수가 씩 웃더라고요. 그냥 웃기만 했나요?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적어도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또 최정 선수 하면 또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이고 일단 첫 출발이니만큼 특히나 이제 팀원들을 믿는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네요. 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정관장 황진단의 이 최명훈 감독은 오더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약간 드러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느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묻어났나요? 이 오더도 좋기는 하지만 네. 이왕이면 이 사호장이 좀 바뀌어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럼 진시영 선수와 윤찬희 선수를 이제 바꿔서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었나요? 네. 그런 아쉬움이었는데 사실 저는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각 팀 감독님들께서 이게 오더를 짤 때 보면 그 상대 전적이나 기풍의 상성, 뭐 최근의 컨디션, 대국 스케줄 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짜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을 테고요. 뭐 그런 것을 들어보면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역시나 뭔가 그 고심의 네. 오더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독님들이 오더를 짜기 위해서 정말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하기 쪽에서 약간 진행이 됐는데 여기 붙이고 젖히는 것은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던 수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수 치고 있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실전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를 두니까 여기를 두고 치받았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를 날짜 가니까 여기를 끊고 여기를 붙이니까 치받고 늘어간 데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 날짜 수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백은 이쪽을 늘기에는 뭔가 흙이 여기가 간격이 좋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밀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날짜냐 밀어가는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저라면 밀어갔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좌변으로 밀고 들어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박진솔 선수가 그 최정 선수의 두터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좀 이쪽 부분에 두터움을 비축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최정 선수 오늘 굉장히 좀 실리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중앙보다는 계속해서 돌이 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단단하면서도 좀 실리지향적인 그런 선택들. 지금 한 칸 뛴 수도 그렇고 우아기 쪽에서 이선을 두고 여기를 밀고 들어갔던 이 수도 그렇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수들입니다. 다음 박진솔 선수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그냥 중앙 쪽으로 탈출한다면 이런 게 일감이고요. 제가 100이라면 저는 여기 끊어 잡는 수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끊어 잡아서 흙이 이렇게 지키면 그 다음에 탈출을 시도하는 이런 작전도 떠오릅니다. 실리를 좀 먼저 챙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가 가만히 놔두면 뭐 당장은 흙이 젖히는 것이 백도 견딜 수 있었지만 흙이 이쪽에서 활용하든 이쪽에서 활용하든 결국은 두고 백이 신경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끊어 잡아서 이 한 점을 덮어 씌우면 그것은 또 이쪽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저라면 여기 끊어 잡는 수를 제 일감으로 놓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앞서 박진솔 선수의 기풍이 좀 나풀나풀한 느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과연 나풀나풀한 선택은 어디일지도 궁금합니다. 박진솔 선수 하면 3시간이 주어지는 제한 시간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기전에서조차도 비교적 일감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요. 그 부분전에서 치열하게 뭔가를 파고든다는 느낌은 좀 덜합니다. 그것보다는 좀 선이 굵게 어떤 명쾌하게 분석을 딱 내려서 이걸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뭐 한 이 정도로 하는 느낌으로 딱딱 처리하는 그런 류의 스타일의 바둑을 많이 구사합니다. 그만큼 감각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판단력이 좋은 거죠. 네. 또 본인의 바둑에 대해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좀 신기한 게 이런 속기영 선수의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불렸던 이 박진솔 선수라면 제가 볼 때 내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흐를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 엄살인지 항상 그 우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네. 뭐가 진심인지는 본인만 알겠죠. 네, 역시 박진솔 선수도 일단은 끊어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최정 선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자, 덮어 씌우는 공격, 일감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소 좀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여기 덮어 씌우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백이 워낙 단단하게 형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여다보는 교환을 통해서 오히려 반격을 가하면 결국 이 흑돌과 이 흑돌 사이를 백이 가르고 나가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흑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디일까요? 이런 장면에서의 감각이 박진솔 선수가 뛰어나고요. 저의 일감은 이수 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대신에 이 두 칸 두는 것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바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차단을 했을 때 이게 한 점을 끌고 나오면서 싸우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이걸 버리면 이 판단력 싸움으로 가야 되니까요. 일단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칸입니다. 여기 붙이면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 늘어서 흙이 잡으면 뭐 이런 곳을 해서 다음에 뭐 여기까지 선수고 하면 이쪽에 모양을 키웠을 때 뭐 여기도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까지 해프게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 점은 버려도 반대쪽 세력으로 다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박진솔 선수 판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정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건너붙여 갑니다. 네, 판단력의 충돌입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참고도는 사실 이 최정 선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정 아닌가요? 선수의 기풍도 그렇고요. 약간 백의 입장에서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치열한 수를 뭐 살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장면에서 백이 가장 강수를 들고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수일 것 같습니다. 정말 뭐가 뭔지 서로 모르는 안개 속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를 둬서 이쪽을 이으면 이 교환이 그래도 어떻게 두더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쪽을 밀면 그때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두면 그래도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가 뭔가 좋긴 좋기 때문에 이 뒤는 저도 못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들여다본 수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자, 두 선수 어느새 초읽기에 돌입을 했고요. 최정 선수는 한 번 사용을 했네요. 백의 입장에서 좀 쉽게 처리를 한다면 그 형세도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최근 최정 선수의 바둑에서 쉽게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그 참고도는 백의 입장에서 최정 선수가 백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느는 수는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요. 제가 백이라면 저는 이 수부터 좀 치열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2번이나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2칸을 뒀을 때
이수가 일감인데 처음에는 이수는 그냥 버려도 괜찮다고 봤다가 최정 선수가 막상 붙이니까 서로 판단력의 충돌에 대해서 박진솔 선수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그렸던 이 참고도에 대해 좀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전투로 일직선 전투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그 자리이고요. 여기를 젖히면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싸움이 전개가 되고 이쪽을 젖히면 이렇게 젖혀서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싸움 모두 흙이 여기도 호구쳐져 있고 여기도 다가서져 있고 뭔가 선택이 백이 좀 불리한 싸움 같습니다. 자, 일직선 전투 대신 약간 비틀었습니다. 자, 백이의 이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흙은 어떤 반발을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있거나 밀거나 네 일단 밀었습니다. 여기서 박진솔 선수가 반대쪽을 젖힐 수도 있겠네요. 반대쪽을 젖히고 이렇게 젖히면 좀 어렵게 둔다면 이런 데를 나와 끊어서 처리하면 항상 이제 흙은 백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끈을 각오였는데 여기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30초. 하나, 여기 젖히는 게 셋, 좀 더 일감에 가깝네요. 아까는 제가 여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여섯, 박진솔 선수는 어디를 선택할지요? 역시 그쪽이네요. 네. 자, 흙의 입장에서도 이 젖혀가는 한 수일까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악수 교환이 있어서 네.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여기를 느는 수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백의 교환이 좀 악수이기 때문에 생각은 해보긴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나오는 순간 자연적으로 이 30초. 흑돌이 좀 약해지고 백은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셋, 넷, 과연 어떨지. 일단 젖히는 게 일감이고 느는 것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자, 최정 선수 되젖혀 갑니다. 백은 여전히 이 장면에서도 직선적인 것보다는 좀 옆에서 변화를 구해봐야 할까요? 좀 가볍게 처리하고 싶어요. 지금 특히 이쪽에 이렇게 끊는 것과 이렇게 단수 치는 것 여러 가지 활용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 짓기 전에 여기를 먼저 나와 끊는 것은 30초. 그래도 좀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으면 좀 더 가볍게 이쪽을 버리고 이제 귀에 맛이 남는 것에 만족을 하고요. 여기와 여기는 저와 생각이 동일했는데 이번에는 단수를 쳤다는 것은 그냥 이 정도 교환으로도 박진솔 선수가 만족을 했네요. 다음 수는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이 계속해서 찔러 간다면 좀 어떤 변화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찌르면 근데 흙도 여기 끊는 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빈삼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여기 끊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하나, 둘, 이게 백은 득이 되기 위해서 여기 교환을 했는데 두다 보면 또 흙은 이걸 손해로 만들기 위해서 반발하고 이런 게 아주 치열한 전투 바둑입니다. 자, 박진솔 선수 역시 찔러 갔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앞선 두 수가 진행되니까요. 백의 수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단수 치고 막은 것이 앞선 이수와의 그 콤비네이션이 그렇게 잘 들어맞고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단수 치는 수로 이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초. 하나, 둘, 셋, 최정 선수의 선택 어느 쪽일까요? 여섯, 모양은 좌측입니다. 우측인가요? 빈삼각. 자, 감수를 합니다. 네. 모양은 좌측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 형태 자체는 빈삼각 형태라서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백이 어떻게 찔러올지 막상 어렵다 이게 최정 선수 생각일 것 같네요. 이 다음이 어렵다는 뜻일까요? 네. 모양은 안 좋지만 백이 당장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이건 뭐 백도 나름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냥 차분하게 두어 갑니다. 이건 뭐 꽉 이어서 둘 테고요. 네, 이 정도라면 흑도 우변에 지켜낸 실리가 상당히 보여요.
백이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모양으로는 이런 데를 늘어서 다음에 씌우는 걸 보고요. 흙이 이쪽을 받으면 이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야 할까요? 얼추 이쪽이 틀어 막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중앙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자, 계속해서 외세를 쌓아가고 있고요. 네. 앞서 이 최정 선수가 이 두 칸 사이 붙였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보여주셨던 가장 쉬운 참고도 있죠. 네. 그것보다 지금 백의 이 변화가 좀 더 좋다고 보여지시나요? 우측으로 약간 더 밀고 들어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뭐 최소한 여기와 여기 정도 교환은 된 것이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가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이 한 점을 포기를 하고 중앙 쪽을 선택을 했고요. 확실히 박진솔 선수는 좀 그 형세 판단이나 그 부분 판단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풍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형세 분석보다는 그래도 수일기 쪽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단수치는 이런 선택보다는 파고드는 선택을 했을 것 같고요. 박진솔 선수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간명한 선택을 하면서 지금 정도로 처리가 됐을 때 바둑은 나쁘지 않다.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느껴집니다. 박진솔 선수와 최정 선수 2014년 KB 국민은행 퓨처스 리그에서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1라운드 2경기 정관장 황진단과 셀트리온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선수, 박진솔 선수와 5년 만의 만남인데요. 우변에서는 큰 경계선을 긋는데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일단 자, 박진솔 선수가 한 번 더 큰 그림을 그려냈어요. 최정 선수가 확정가를 지어낸 다음에 이쪽 부분을 갔습니다. 지금 상중앙 쪽의 모양이 좀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여기를 두니까 박진솔 선수가 여기 눈목자를 뒀습니다. 이 감각의 박진솔 선수답게 중간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요. 네. 드디어 이제 특공대가 투입이 됐어요. 너무 깊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최정 선수 아랑곳하지 않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깊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전부 다 베개 형태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쉽긴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실리로는 흙이 앞서고 확정가 면에서는 뭐 우변이 워낙 착실하니까 이 모양만 지어낼 수 있다면 최정 선수가 괜찮습니다. 뭐 박진솔 선수도 지금 형세 자체가 나쁘지 않고 이쪽 부분에서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승부이고요.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때이르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선수 모두 지금의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네. 어느 쪽이 좋더라도 이 전투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어느 쪽으로 확 기운 형세는 분명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로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최정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의 공수가 이 바둑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이 한 번의 전투로 오늘 이 3국 승패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박진솔 선수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곳을 끊어왔고요. 저 형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늘어서 이쪽을 뚫는 것과 백이 이곳을 지키면 이렇게 단수로 몰아갔을 때 이 축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백돌이 여기 눈목자에 있기 때문에 축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최정 선수가 지금 여기 단수 친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잇고 이렇게 틀어 막아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다음에 여기 끊는 것도 보고
백이 받는다면 다시 여기를 밀어 올려서 이런 진행을 최정 선수가 그려보고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해집고 살아간다면 백도 좀 내상이 크지 않을까요? 네, 뭐 살아간다면 내상이 당연히 크죠. 박진솔 선수도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 정도로 그냥 공격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백도 항상 여기를 늘어서 이런 데를 잇는 게 다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두터운 외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인공지능 그래프 이번에는 엘프고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그래프가 지금 백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기사들끼리도 이야기하는 것이 인공지능 그래프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정확치는 않아도 인간도 어느 정도 느낍니다. 특히 이 정도 차이라면 누가 유리하다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형세는 사실 한 수 한 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그래프가 변할 수 있는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는 조금 더 타이트한 선택입니다. 네. 젖혀가면서 흙에 새전머리를 좀 두드린 형태가 됐는데요. 여기를 늘어도 이쪽을 틀어 막히면 여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 여기를 젖히고 이어서 이 흙의 모양의 단점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그 진행을 봤고요.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처럼 밀어갔을 때 당장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흙이 곤란합니다. 이런 약점을 보기 위해 젖혔고 반대로 이제 최정 선수는 백이 느는 게 아니라 젖혔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을 위해서 끊고 단수를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 호구도 흙의 권리가 됩니다. 다음에 이쪽 막는 것을 보고 있죠.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도 이 모양을 잡는 것이 좀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단수는 확실한데 이 다음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여기 호구 치는 수, 이 수를 통해서 백을 받게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이것도 모양은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분적인 맥점은 이런 수가 보통 많이 쓰이는 맥점입니다. 여기를 둬서 이쪽을 막아서 잡는 걸 보고 백이 받는다면 이렇게 넘어가서 중앙을 끊으면 이쪽은 하나, 그래도 좀 더 가볍게 보는 그런 선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최정 선수 바로 호구입니다. 네,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결정이 빨라요. 네, 두 선수 모두 빠릅니다. 자, 오늘 1국과 2국의 장고대국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속기대국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요. 저희가 언제 살펴봐야 할지 타이밍을 잘 잡아봐야겠습니다. 지금 1국, 2국, 3국의 진행 상황이 거의 뭐 수순 진행 엇비슷할 정도로 3국 진행이 빠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먼저 좌하기 한번 늘어서 물어보고요. 지금 저수는 박진솔 선수의 그 천재적인 타이밍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좋은 타이밍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백이 여기를 이으면 원래는 이런데 백이 잡고 나서 백이 여기를 이어서 두텁게 하려면 흙이 여기를 둬서 나중에 여기 단점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박진솔 선수가 만약 지금 물어본다면 흙이 지금 이렇게 젖히는 것은 30초. 하나, 백돌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훨씬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키기 전에 흙에게 여기를 강요하고 단수까지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최정 선수 역시 뒤로 받았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박진솔 선수가 뭐 센스 있는 그런 수를 들고 나와서 바깥쪽의 베개 형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1국과 2국 그리고 3국까지 세 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또 신기술이 접목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겠죠? 지금 이창호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대국도 그렇고 뭐 이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국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30초. 하나, 둘, 자, 1국과 2국 그리고 3국까지 세 판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상단에 위치한 대국, 자, 1국이죠. 이창호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지금 세 판의 대국이 전부 이제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순 진행이 엇비슷하고요. 보면 이창호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바둑은 좀 장기전 양상입니다. 당장 어딘가에서 돌과 돌이 맞붙고 있진 않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의 그 부드러운 기풍대로 좀 길게 호흡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동훈 선수와 이원도 선수, 이 두 선수는 제가 좀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뭐 초반부터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은 분명 아닙니다만 부드러운 가운데 그 전투적 본능을 숨기고 있는 선수들이라서요. 지금도 보시면 이 세 판의 대국 중에 국면의 험악한 정도는 이동훈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바둑이 가장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우측이 여기 흑돌이 다 못 살아 있고요. 안쪽에 백돌도 못 살아 있습니다. 돌과 돌이 엮여 있어요. 사실상의 어떤 수상전과도 같은 그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방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승부가 난다면 흑과 백 어느 쪽에 좀 승부의 추가 기울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본지 한 30초 정도 됐는데요. 30초 만에 판단했다면 제가 지금 저곳에 앉아 있겠죠. 네. 제가 박정상 해설위원이니까 또 물어봤죠. 아유,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쪽에 공배도 많아서 뭐 여차하면 빅이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3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지금 박진솔 선수가 꽤 오랜 시간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센스 있는 교환을 한 이후에 지금 이쪽 부분에서 아직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멈춰 있거든요. 지금 약간 자리를 비운 최정 선수가 자리를 비웠네요. 네. 자, 방금 다시 착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초. 하나, 박진솔 선수의 시계가 셋, 다시 흐르고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예상된 수순대로 잡고 흙이 밀어 올리는 것까지는 필연입니다. 지금 베개 모양 안에서 최정 선수가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돌들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의 공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백의 공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박진솔 선수 중앙으로 계속 예, 그렇죠. 중앙으로 계속 눌러 막는 게 일단은 뭐 실패를 해도 위험 부담을 최대한 더는 그런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밀어 올리면 이번엔 여기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흑도 호구를 쳐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일단은 모양인데요. 그것은 또 여기를 눌러 막아서 흑이 살긴 살고 백도 여전히 뭐 두 텀과 함께 발전성을 노리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박진솔 선수는 최근 10여 수 정도는 거의 뭐 10초 정도 생각했을까요? 빠르게 착수를 이어갑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면 형세 자체는 팽팽하고요. 중앙 쪽 접점만 놓고 본다면 최정 선수가 침투를 해서 약간의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이 얼굴에 이 승부의 형세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확실히 실패를 했을 때는 좀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뭐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얼굴 표정으로 형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 바둑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결같은 자세와 또 표정을 유지하는 선수니까요. 최정 선수는 이제 대국 태도를 봤을 때 약간 달라지는 점이 형세가 좀 더 여유가 있을수록
더 허리가 꼿꼿해지고요. 그런가요? 약간 그래도 판세가 어지러울수록 더 앞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면이 저도 이거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요. 네. 그 모 여류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셋, 저희가 또 이번 시즌 이 KB 바둑리그 승부를 맞춰라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섯, 만약 최정 선수가 이 장고대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좀 형세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바둑판에 가까울수록 상대 대국자를 찍어야 되고요. 네. 좀 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울수록 이제 최정 선수를 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박진솔 선수는 꽉꽉 막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최정 선수 이 비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에서 두 집을 내는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 상황 같은 경우에 흙이 이런 데를 두는 게 나와 끊는 단점을 봐서 사실상의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면 하나, 안에서 두 집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셋, 하지만 넷, 이왕이면 여기를 돌파하면서 살아야 이 백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홉, 최정 선수가 호구치고 붙여서 두번 남았습니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자, 출기 한 개 더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봉쇄가 불가능하다면 확실히 중앙의 백 모양은 좀 많이 깨진 느낌이 있고요. 다른 곳에 흙의 엷음이 있었다면 저 두터움을 쓸 수가 있지만 다른 곳의 흙의 형태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단곳마이기 때문에 공격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공격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를 해야 할까요? 일곱, 여덟, 지금 시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초읽기 2개를 보냈는데요. 모양으로만 본다면 일단 여기를 늘어서 이 뚫는 것을 보고 흙이 이으면 그때 호구를 쳐서 이렇게 빈 삼각으로 탈출하는 형태를 강요하는 이 진행이 저의 일감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살려주더라도 뭐 이쪽에서 좀 비집고 들어가면서 약점을 노리고 이런 게 일감인데요. 아예 그냥 한 점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면 그래도 흙이 잘 됐죠. 왜냐하면 이 한 점을 잡는 수는 현재로선 좌하기 쪽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백도를 타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침입을 했다가 나오면서 백에게 이런 곳을 강요했다는 자체가 이쪽 전투에선 최정 선수가 약간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정 선수가 침투를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네. 멋지게 타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넷, 지금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호구 치는 자리가 굉장히 두터운 자리로 보이고요. 박진솔 선수도 자, 지금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 느는 자리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잡고 여기를 호구 쳐서는 최정 선수가 중앙 접전에서 포인트를 좀 올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한 템포 늦추고 다시 추격을 들어갑니다. 지금은 두텀을 위한 전투입니다.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흙이 여기를 두면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백돌과 이 백돌이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흑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가 뭐 중앙이라거나 좌변 쪽의 두텀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것을 위한 전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서로 끊기만 하고 있어요. 네.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백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도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둔 것은 서로가 그냥 갈 길 가자라고 외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네. 과연 어떻죠? 예를 들면 지금 백이 완전 올인하면서 뭐 여기를 젖혀갈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넷, 여기를 이어서 다섯, 여섯, 두면 일곱, 이쪽을 잇고 아래로 젖힙니까? 아래로 젖혀도 흙이 여기를 이으면 백은 받아야 합니다. 여기 나가는 게 있죠. 최정 선수는 어차피 여기를 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때에도 선수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흑돌이 여기에 오면
이 흑 한 점이 준동되는 뒷맛이 남기 때문에 지금 하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 사실상 패가 되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패를 해야 하는군요. 근데 막상 최정 선수도 떨리는데요. 방금 전에 진행이 흑이 좌변이 초토화되면서 다섯, 여기 형태가 완전 망가지고요. 네, 박진솔 선수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접전이기 때문에 어떨지요? 근데 인공지능은 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두고 나가면 하변 쪽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이것은 자, 흑이다라고 인공지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 들어서서 이 흑에게 이만큼이나 기울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아까 이제 반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장면은 한 수 한 수가 벼랑 끝에서 좀 덜덜 떨면서 두는 그런 착점들이기 때문에 좀 인간이 실수하기 좋은 장면이고 저렇게까지의 형세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수 한 수에 따라 자, 형세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백이 약간이라도 늦추면 흑이 여기를 꽉 막아서 이것은 하변이 뭐 엄청난 흑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박진솔 선수가 여기 한 칸을 띄어서 하나, 네, 넘고자 했을 때 여기서의 공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 하변의 연결을 바로 추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동태를 살펴봐도 될까요? 바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백은 여차하면 안쪽에서 살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딴에서 잡으러 갔을 때 이쪽을 단수 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백의 선택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선택할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는 40초 안에 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삶을 생각해 봐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손을 돌렸어요. 좋습니다. 하나 교환만으로도 분명 득은 득이죠. 이 교환 없이 그냥 흑이 막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긴 한데요. 흑은 여전히 손을 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끊어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끊는 것보다는 지금 호구 친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는 모양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최정 선수가 이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직은 뭐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여기 느는 선택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박진솔 선수가 이쪽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건 뭐 마지막. 인공지능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봐도 애초에 이 하중앙 쪽의 베개 모양이 엄청나게 좋았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 진행은 흑이 압도적으로 타개가 잘 됐습니다. 네. 자, 백의 입장에서는 꽤나 아쉬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과정에서 박진솔 선수가 얻은 것이 여기 돌파와 여기 호구인데 아무래도 이 중앙 모양이 지워지면서 이 백돌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늘어갈 것 같은데요. 셋, 네. 역시 받아두네요. 이때 백의 선택이 또 어렵거든요. 네. 정상 해설위원의 예상으로는 박진솔 선수가 패를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안쪽에서 사는 수단을 좀 연구를 해볼까요? 제가 백이라면 패보다는 안쪽 사는 것을 볼 것 같습니다.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둘, 일단 패를 했을 때 패감도 없고 그 웬만한 곳을 연타해서는
이쪽이 너무 피해가 커서요. 네. 사는 것을 좀 엿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요. 네, 좌변 아래쪽에서 단수를 쳤는데요. 지금 이거 찌르면 진짜 박진솔 선수가 거의 이 흑도를 잡는 공격을 가야 합니다. 지금 배짱 싸움으로 갔습니다. 하나, 둘, 여기 손 뺄 수 있는지 물어봤고요. 넷, 자, 최정 선수도 이 배짱하면 뒤지지 않거든요. 아직은 네, 확실한 선택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리송한데요. 여기까지 단수를 일단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장면에서 뭐 날일자나 한 칸을 띄어서 부분적으로 안정을 꾀하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여기를 찔러서 아예 그냥 집으로 확 달아나고 여기 대마 싸움으로 이 판의 승부를 가져갈지, 최정 선수의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최정 선수의 손이 하변을 향한다면 셋, 넷, 생사 싸움이 만들어지겠고요. 일곱, 네, 일단 단수까지는 갔고요. 자, 좌상 쪽 흑돌 보강을 해둔다면 승부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그 승부가 길어지는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곳을 받고, 뭐 여기나 여기로 받고, 그 다음에 박진솔 선수가 여기를 둬서 네. 자체적으로 살고요. 그러면 여기를 잡으러 가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백이 살았습니다. 이 흑이 형태는 완생인 거죠. 네, 완생입니다. 흑이 끝까지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끼워야 되는데, 네.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둬서 잡힙니다만, 이쪽을 단수 쳐서 이으면 여기를 잡고 한 점을 살려 나오면 하나, 여기 빵 딸림을 통해서 다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다섯, 이 백도는 살아 있습니다. 맛보기로 살 수가 있네요. 일곱, 역시 선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초입 두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 시계 한번 확인을 한 이후 초읽기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최성 선수의 시선을 보면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형세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형세 분석을 한다는 것은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살았을 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선택이 아니라 좀 더 노멀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누가 좋은지에 대한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형세가 좋다고 판단한다면 좀 안전한 길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뭐 형세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셋, 그래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네, 과연 극단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여덟, 참았습니다. 네,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대마가 사느냐 잡히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랬던 바였는데요. 실제 대국자들은 역시 좀 떨리죠. 박진솔 선수가 그렇다면 여기 이 호기롭게 단수 친 것이 통했습니다. 일단은 이 수는 손해는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요. 네.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받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괴롭히자고 나섰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놓일 때마다 이 그래프는 요동을 치네요. 네. 지금 흑이 중앙을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 정도 지켜둔다면 사실 뭐 잡힐 돌 같진 않습니다. 흑이 한번 손 빼고 승부로 간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타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백이 강력한 공격을 가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이쪽을 건드리다가 박진솔 선수가 이쪽으로 손이 돌아오는 그런 장기전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냥 있는 것이 아니네요. 지금 단수를 쳤다는 것은 흑이 이어주면 여기는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반격의 수단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백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 하변 쪽에서 사는 것은 포기를 하는 순간 이런 자리는 사실상 선수입니다. 하나, 단수 치고 셋, 이렇게 끊거나 뭐 흑은 그냥 끊더라도 여섯, 이렇게 끊어서 여기 5점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있는다면 여기가 선수입니다. 여기가 선수라면 여기 이을 이유는 사실 없죠. 네. 그런데 최정 선수도 그쪽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수를 실수라고 꼬집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여기 네. 두는 것은 좀 뭐랄까요, 좀 느슨한 느낌이 있는 게 여기를 두는 순간에 여기 들여다본 수도 이제 끊는 것을 노리기 어렵고 하변의 패맛은 이번엔 사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둬서 아까처럼 사는 것은 흑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게 사라졌는데요. 사는 것은 사라졌지만 여기 이어서 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수가 약간 허무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솔 선수의 이 다음 선택, 자, 흑을 좀 공격하자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은 왜 이수를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 수 한 수가 놓일 때마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두 선수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지금 인공지능의 평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인공지능의 참고들 한번 봤습니다. 엿봤는데요. 네. 이바둑 최초로 한번 엿봤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두 선수 머릿속에 아마 없을 것 같은 수를 보고 있네요. 여기를 따내고 지금 여기 단수 쳤을 때 안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 그래프가 확확 변하고 있잖아요. 네. 따내고 받을 때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속기전에서 사람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발상일 것 같고요. 어떤 수일까요? 여기를 붙이는 게 이제 여기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를 받으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둬서 살거나 이렇게 이어서 패가 아니라 여기 찢는 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붙여둔 수로 연결되는 수단이 생겼어요. 여덟,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열. 여기를 뚫으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두 점이 잡히거나 이쪽을 이어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자리인데요. 미리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로 인해서 흑이 이쪽 어딘가를 응수를 하면 백은 찝고 흑이 아래쪽을 뭐 뚫는다든지 해서 받으면 이번에 여기를 끊고 중앙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대국자들이 좀 상상하기 어렵겠네요. 그 수단은 하나, 다시 곱씹어봐도 정말 놀라운 수단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지만 두 선수의 시선은 좌중앙 쪽에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공지능의 저 형세 분석은 백이 이수를 둔다는 가정 하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수를 제가 볼 때는 못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수를 못 보고 여기서 패를 했을 때에는 지금의 저 형세 분석이 좀 사람과의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하더라도 인간적이지 않은 네.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과연 박진솔 선수가 그 마지막. 수를 찾아낼지도 굉장히 궁금한 장면입니다. 넷. 지금 당장 두 선수가 가장 좀 깊이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서의 흑의 타개고 박진솔 선수가 분명히 공격 과정에서 약간 괴롭히고는 있습니다. 그 전에 최정 선수가 여기를 붙였을 때 잡은 우세만큼이나 이쪽에서는 꽤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기 민수로 날일자를 가거나 들여다본 수로 그냥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도 꽤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지금의 형세는 백 쪽이 좀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 선수의 시선은 여전히 한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지킨 의미이긴 한데 네. 이쪽 지키는 게 아니라 이쪽을 지켰습니다. 두지 않았을 때는 여기 급소 치중이 워낙 아팠기 때문에 지켰고요. 이수는 근데 방향은 약간 의외입니다. 지금 이 한 점에 대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이쪽을 막아서 여기를 보호하면서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을 마지막. 보는 뭐 그런 의미겠네요. 둘, 셋. 자, 따내는 수 교환을 하지 않고 붙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박진솔 선수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사과하세요. 네. 인공지능은 그 수를 볼 확률이 높지만
인간은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니까 보지 못했던 거네요. 보란 듯이 자, 박진솔 선수 그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천재적인 감각 면에서는 뭐 정평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관전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짜릿한데요. 지금 마지막 초읽기거든요. 이거 네. 네. 마지막 초읽기에서 승부로 가기는 어렵죠. 지금 찝는다면 최정 선수가 패가 아니라 그냥 살려주는 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 이수 보지 못했을까요? 이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받았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박진솔 선수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초읽기 이 와중에서도 자, 붙이는 맥점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그래프 좀 믿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백이 중앙 쪽에서 이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올리고 그 뒤에 다시 여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이 그림이라면 저 인공지능 그래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잇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하변을 쟁취하려면 이쪽 부분을 찔러서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둬서 중앙 약점도 노리지 못하고 하변의 백돌도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점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은 확실히 흐름이 박진솔 선수 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중앙 한 점 따내는 교환도 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좀 변화가 생길까봐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둘, 셋.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아까 참고했을 때 따내는 것도 있고 그냥 붙이는 것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 형태의 포인트는 여기 붙이는 수, 이 붙이는 수를 통해서 패를 통한 생환수단이 아니라 그냥 흙의 약점을 누리면서 완벽하게 연결하는 이 백의 자세를 만드는 게 포인트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연구생 생활을 할 때도 저 친구는 정말 천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름 돋는 마지막 그런 맥점을 구사합니다. 둘, 셋, 실제 그 전설이거든요. 뭐 영생 10조부터 2조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는 선수인데 3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도 여전히 그 날카로운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네. 만약 오늘 이 바둑리그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한 수 보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한 수였습니다. 한번 그 차분하게 집계 계산을 해보죠. 앞서 이제 저희가 이 수를 봤을 때도 인간의 관점과 인공지능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당연하게 보는 수를 인간은 당연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뭐 저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간의 관점으로 한번 집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약간 뒷맛이 고약한데요. 집이라고 봤을 때 흙집이 67집이었고 지금 여기까지 이었기 때문에 3집이 늘어나서 한 70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백이 한 이 정도로 이제 집이 난다고 봤을 때 한 70집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백이 좋은 게 맞네요. 네, 지금은 여기서 뭐 별다른 수법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덤을 빼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형세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붙여간 수도 받으면 이 정도 둬서 뭔가 정리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흙이 집을 안전하게 지킨다면 그 과정에서 백도 어느 정도 수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실제로 인공지능 그래프를 참고했을 때도 그렇고 아주 백이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5년 만에 대결에서 박진솔 선수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한 수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대국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선수 2년 만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변 침투 멋지게 성공을 했을 때만 해도 오늘 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박진솔 선수의 멋진 한 수가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이 하변 쪽에서 맥점으로 패가 아니라 그냥 이 백도를 살리면서부터는 백의 우세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그래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산을 했을 때도 백집을 여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변의 집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을 때에 대한 계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흙이 여기까지 찔러 들어갈 여지 그리고 상변도 백이 뭐 이렇게 넓힌다고 해서 여기 가르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마지막 승부처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내기. 자, 종반 정리까지 살펴봐야 하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상변을 선택을 했을 때 어디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상변만 노골적으로 지키는 뭐 이런 수가 나올지 아니면 중앙을 보면서 이렇게 날일자를 둘지 사실 저는 여기를 둔 것은 이 침입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르고 나와서 잡혔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흙이 여기를 밀면 여기를 늘었을 때 이제는 뭔가 흙도 좀 더 상변 쪽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이 상변집은 반드시 지켜만 내야 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네, 지금 어느 정도는 집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최정 선수가 지금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처 여기서 흙이 실패를 하면 이 바둑은 끝입니다. 네. 자, 이때 박진솔 선수의 선택 좀 갈등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는 늘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길 들어가도 이렇게 건너붙여서 공격을 들어간다면 이 흑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늘 것 같고요. 여기를 늘었을 때 최정 선수가 여기를 밀고 받을 때 젖히는 승부로 갈지 아니면 는 상태에서 바로 뭐 여기를 붙인다거나 해서 깨러 들어가는 승부를 걸어갈지 이런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앙을 하다 두었고요. 자, 박진솔 선수와 최정 선수 하면 이 중반 전투 능력, 이 중반 능력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두 선수의 종반 능력은 어떤가요? 사실 전문가들의 두 선수에 대한 평가가 종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말이 없죠. 두 선수가 뭐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약점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제 생각에 굳이 이제 두 선수의 약점을 찾는다면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 포석 감각이 좀 약점으로 꼽히고요. 박진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더 치열함을 구사해야 될 때 그럴 때 약간 그 느슨한 일감으로의 선택 이런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정 선수가 중앙 쪽 젖히는 걸로 승부를 걸어갔습니다. 박진솔 선수 한 칸을 띄었고요. 이제 상변은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여기 모양만 보면 백의 모양이 환상적이 됐습니다. 집을 꽤 많이 지켜냈는데요. 마지막 하나 자, 이런 정도의 경계선이라면 넷 다섯 백도 만족일까요? 여섯, 일곱, 자, 아니면 여덟, 자, 흑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정도일까요? 제 생각엔 최정 선수가 그래도 지금의 형세를 정확히 인지한다면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장면에서 생각만큼의 뭐 강렬한 수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뭔가 덤이 부담스러운 형세 같은데요. 백이 그냥 받아주고 네. 이런 정도로 부분전 처리를 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큰 자리가 여기고요. 여기를 단수 치면 마지막 따내면 이미 득을 받고 흙이 이으면 이 백돌 전체가 다 잡힙니다. 네. 지금 한 술 더 떴어요. 아래쪽이 아니에요. 네. 이건 개가를 좀 잠시 미루고 부분 접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흙이 파고들 수가 없다는 뜻일까요? 여기를 파고들면 여기를 일단 젖히고요. 젖히면 그때 있거나 여기를 끊어서 마지막 이 상황에서 흙의 닿음이 없다는 뜻인데요. 근데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자, 최정 선수 자, 하변 쪽 단수를 쳤고요. 이게 지금 수일키가 됩니까? 자, 시선은 중앙 쪽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맛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끊는 게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타이밍이 약간 애매하네요. 그것을, 네. 흙이 지금 자체 수상전으로 들어가면 수가 분명 부족합니다.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늘어서 가는 수상전은 뭐 몇 수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네. 여기를 미리 끊어서 그 다음에 끊기 전에 이제 이쪽 부분을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수상전으로 돌입을 하는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쪽도 이런 단수를 통해서 뭔가를 해본다면 뭔가 좀 자충 형태라서 뒷맛은 고약한데요. 당장 수는 없다고 보고 있네요. 지금 박진솔 선수가 여기 하나 단수 친 것은 지금 선수로 여기 이었을 때 백돌 살리는 것을 봤고요. 이제는 뭔가 중앙 쪽을 좀 깔끔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백의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고 또 깔끔할까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백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바둑은 백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어, 자, 집으로 가장 확실한 쪽을 선택을 했어요. 대신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뒷맛 나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앙 과연 맛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백이 그냥 여기 안전하게 뒀으면 백이 좋은데 박진솔 선수가 지금 약간 이쪽에서 지금 후퇴가 없었습니다. 뒷맛은 아주 고약합니다. 자, 수일기에는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런 데만 붙여도 하나, 둘, 네, 찌르고 막을 때 이런 데만 붙여도 나오면 여기를 나와서 양쪽이 맞복이지 않습니까? 네. 103점을 잡는 것과 100 이쪽을 지키면 아래쪽에 있는 105점이 떨어집니다. 그럼 막을 때 여기를 붙이면 100이 뒤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또 여기를 끊습니다. 그럼 여기를 단수 치는 순간 이번에는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 여기 먹여치는 수법으로부터 100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셋, 넷. 이것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 생각에 박진솔 선수의 이 내려 선수는 좀 과했던 것 같고요. 좀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바둑이 지금 백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뒷맛 나쁜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끝까지 최강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자, 최정 선수로서는 이 부분이 마지막 하나,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한술 더 텄습니다. 지금 여기 붙이는 정도는 부족하다고 봤네요. 네. 여기 붙이면 백이 그냥 뭐 물러선다고 할지라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체를 추궁하고 나섰습니다. 자, 끊어갔고요. 백은 당연히 빈상각입니다. 네,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 한방 싸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백이 이런데 2점 정도는 그냥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런데 끊으면 셋, 여기 끄는 수 자체가 손해이고 백이 여기까지 버텼기 때문에 그냥 단수 치고 양보해도 이건 백승입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 이상의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거네요. 네. 어떤 수가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여요. 수가 막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 수일까요? 저는 안 보입니다. 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여기를 이으면 그때는 뭔가가 보입니다. 이때는 어떤 수단이 있나요? 마지막 여기가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만 약간 수를 늘리면 자체로도 뭐 그럴듯하고요. 이 중앙만 놓고 봐도 여기 단수가 선수고 여기 단수가 선수라면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내면 단수 치고 이을 때 틀어막는 게 있고 백이 여기를 나가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나가면 그때 여기를 단수를 쳐서 따낼 때 뒤에서 있는 이런 자충을 이용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고약하긴 한데 대신에 흙이 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이 이쪽 정도는 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자, 최정 선수 자, 상변을 찔러가면서 시간 연장책 사용을 했습니다. 셋, 자,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 수익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진솔 선수의 손길은 뭔가 중앙이 좀 맛이 나쁘다는 그런 제스처였거든요. 분명히 뒷맛이 고약합니다. 그래도 제가 형세 분석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네요. 이게 백이 애초에 여기 안 내려서는 게 더 나으니까요. 이렇게 네. 되면 그래도 꽤 흙집이 불어나고 판단을 해보면요. 마지막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셋, 끊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자, 최정 선수는 자, 103점을 포획한다면 그것으로도 괜찮다는 자, 형세 판단일까요? 그렇다면 백도 단수를 치지 말고 물러서면 안 될까요? 여기를요. 마지막 단수를 좀 아껴두고요. 하나, 둘, 뒤쪽 입구자로 좀 넷, 반대. 이쪽이요? 네, 네. 여섯, 근데 지금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제 개가로는 여기 단수 쳐도 약간 덤을 빼기 어려운 형세로 보였는데 네. 실전의 선택은 아예 그냥 끝장 승부로 갔습니다. 자, 박진솔 선수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예 다 잡아내겠다는 뜻이죠. 네, 후퇴 안 했습니다. 이건 뭐 두 선수의 수일기 충돌이고요. 여기서 실패하는 쪽은 이바둑을 돌을 걷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이 형태인데요. 저 어떤 수 있을까요? 네, 뭐 빠르게 시간 공격 들어갑니다. 지금 흙이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여기 끊는 게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단수 치고 만약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수를 늘린다면 마지막 백이 하나 밀고 늘 때 여기 받으면 넷, 다 잡혔습니다. 자, 일단 맥점으로 보이는 자리 붙여갔습니다.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지금 백이 잘 받아야 되는 게 네. 여기를 늘면 여기를 늘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반대쪽에서 승부를 걸어갔을 때 이쪽 부분도 맛이 나쁘죠. 쪽 수상전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자체적으로 수상전을 패하고요. 네. 백이 이렇게 입고 끊어가야 되는데 이번엔 또 여기 나갔을 때 이 세 점과 여기가 걸립니다. 이거 마지막 출격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다섯, 그냥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늘었어요. 그거 자, 박진솔 선수의 선택은 느는 수였습니다. 자, 최정 선수 미동이 없어요.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여기 느는 거 선수하고 네. 여기 두고 나가면 박진솔 선수가 지금 수익기 하고 있는 게 아까 여기 그냥 끊는 건 안 됐고요. 셋, 끊는 건 나가서 안 됐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하나 나가놓고 이렇게 끊는 걸 보고 있습니다. 흙이 연결한다면요? 흙이 여기를 먼저 이어둘 타이밍이 나온다면 그것은 자신의 수를 한 수 메우기 때문에 수부족이고요. 네. 지금 뭐 이런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있고 백은 여기 끊어 잡아서 이런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바꿔치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 갑자기 셋, 대형 변화가 나왔습니다. 다섯, 자, 박진솔 선수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자, 조금 더 욕심을 냈고요. 느낌에는 방금 전 바꿔치기도 백이 이길 확률이 높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여기를 버렸을 때 백승이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여기가 한 12집 정도 흙집이 줄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미 여기만 한 20집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흙돌이 잡히면서 바꿔치기라면 마지막 백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셋, 제가 보지 못한 어떤 수를 최정 선수가
봐야 유채정 선수가 이기는 그림이 나오고 박진솔 선수는 바꿔치기 정도는 백의 승리라고 뭔가 확신하는 그런 수익기 같은데요. 박진솔 선수는 방금 전 판 전체를 훑어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바꿔치기의 변화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최정 선수 들여다봤습니다. 자, 앞서 바꿔치기 그 이상 마지막 하나, 자, 어떤 수를 좀 셋, 연구를 해봐야 할까요? 정말 아슬아슬하긴 한데 진짜 흙이 안 보이네요. 박진솔 선수가 40초 안에 그 바꿔치기까지 수익기를 하고 그걸로 된다라고 봤다는 그 판단은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를 잇고 나갈 때 여기를 뚫고 나옵니다. 처음에 저희가 봤던 그림이 여기를 그냥 끊는 그림인데 이건 나가서 걸렸습니다. 아까만큼 많은 흑도를 제압하면서 여기를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걸렸습니다. 셋, 그래서 박진솔 선수가 여기를 먼저 뚫고 여섯, 그 다음에 이렇게 끊게 되고요. 이때 최정 선수가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돌려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으면 이 과정에서 흑의 수가 3수에서 2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백은 이제는 그냥 따내고 이을 때 메우면 백이 한 수가 빠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중앙에서 수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돌을 키워주기는 여기 먼저 있는 선택이 나와야 되는데요. 둘, 그때는 여기를 끊고 뭐 비슷합니다. 뭐 여기서 돌리든 있든 결국 이렇게 돼서 따내고 있는 이 진행인데 앞서 이제 이 진행은 감각적으로는 백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선수 그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이 한번 찔러두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난국을 타게 하는 유일한 수가 여기 찌르는 수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역시 자, 놓치지 않는 박진솔 선수입니다. 이거는 박진솔 선수의 승리가 확정적이네요. 중앙에서 막판에 엄청난 그 형세의 요동이 있었는데 수일기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으로서도 자, 다른 변화를 꾀할 길이 없습니다. 네, 잘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 이제 백이 끊는 방향을 조심해야죠. 백이 이렇게 끊는 것은 흙이 있고 이렇게 단수 쳤을 때 아까보다 사이즈가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건 백이 6집 손해를 봅니다. 덤을 날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백은 이쪽을 끊어서 여기서 흙이 이쪽을 먼저 건드리면 중앙 자체 싸움은 유리하게 이쪽을 먼저 건드리면 바꿔치기로 수는 낮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정말 절묘한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부분적인 수가 분명히 나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를 늘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박진솔 선수가 여기 먼저 찌르는 수를 보고 그 바꿔치기까지 물론 뭐 정확한 계산을 40초 안에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만 감각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이겼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놀랍고요. 오늘 뭐 여러모로 왜 박진솔 선수가 속기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돌을 놓는 손길도 네, 좀 아쉬움이 묻어나죠. 지금은 좀 힘이 빠졌어요. 네. 네, 이거는 뭐 결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었을 때 흙 모양을 먼저 계산하면요. 이 세 곳을 합쳐서 35집이 납니다.
76집이 나네요. 흑집은 전체 다 해서 76집이 납니다. 100은 여기가 22집, 24, 26, 27, 36, 37. 지금 100이 여기를 지켰다고 보겠습니다. 100이 지키고 흑이 여기 한 점을 살리는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37, 40, 50, 60, 74집이 나고 있습니다. 흑이 반면으로 마지막 약간 앞서는 정도. 네.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거기를 지키고 흑이 반상 최대의 자리를 갔을 때 여기서의 계산이었으니까요. 뭐 크게 변동이 나올 것은 보이지 않고요. 반면으로 엇비슷하거나 반면으로 흑이 약간 남기는 정도 차이는 확실해졌습니다. 막판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박진솔 선수가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위기를 잘 막아내기는 했는데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도 막판에 수익기로 중앙에서 수를 내는 것까지는 여섯, 대단했지만 일곱, 그 이상 가는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뒷맛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네, 수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어서 두더라도 중앙을 끊으면 단수를 쳐서 뭔가 수가 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흑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그 다음은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둘, 문제가 되거나 좀 당하거나 이런 게 좀 남아있죠. 아, 이건 뭐 안전하게 잡네요. 최정 선수가 만약 여기 수가 나는 형태였다면 그래서 100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여기를 먼저 끊고 끊을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수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먼저 여기를 끊었고요. 그러자 박진솔 선수가 수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약간이라도 그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서 응수를 합니다. 뭐 마지막까지 찔러 가야죠. 이런데 네. 붙이면 셋, 집으로는 좀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정 선수 열심히 추격을 한다면 그래도 좀 차이를 좁혀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바둑이 아까 미세한 정도의 덤에 걸린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형세는 확실한 것 같고요. 최정 선수도 뭐 하중앙에서 잘 싸우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수를 내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전투력과 수익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만 박진솔 선수의 이 한 방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한 판입니다. 상대는 그냥 백이 뒤로 물러서서 이런 정도로 처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앞서 이 최정 선수는 이 얼굴에 자,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판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확실히 좀 상기가 된 모습입니다. 네. 그 최정 선수에 대한 관심이 분명 양날의 검이에요. 예전에는 최정 선수를 상대하는 정상권 선수들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는 최정 선수도 그보다 더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정 선수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런 것은 뭐 최정 선수 상대뿐만이 아니라 최정 선수도 앞으로 계속해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자, 랭킹이 많이 올라선 만큼 넷, 또 그만큼의 성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분명 그 2년 전에 바둑리거로서 활동을 했을 때와 달라진 점은 최정 선수가 2년 전만 해도 좀 도전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랭킹이 남녀 통합 랭킹으로 22위입니다. 바둑리그를 뛰는 선수들 중에 절반은 위라도 절반은 오히려 랭킹이 더 낮은 선수들을 상대하는데 스포트라이트는 받는다는 말이죠.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최정 선수가 올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정 선수가 2년 만에 맞는 복귀전이었다면 이 박진솔 선수는 이지명으로서 맞이하는 이 첫 시즌, 첫 대국이었거든요.
박진솔 선수도 지난해와는 좀 어깨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팀의 4, 5지명을 맡을 때와 팀의 1, 2지명을 맡았을 때에는 그 무게감이나 본인 해야 되는 역할, 뭐 최소 팀에서 기대하는 최소 승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깨가 좀 무거웠고 특히나 좀 주목을 끄는 최정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박진솔 선수도 분명 부담스러운 일전이었을 겁니다. 박진솔 선수 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항상 이 에이스들을 저격하는 에이스 킬러였잖아요. 네, 올해는 좀 저격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바둑을 최정 선수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패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순간은 좀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정밀한 형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을 때는 흙이 좀 덤을 내기는 부담스러운 정도의 형세였는데요. 셋, 자, 박진솔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조금 물러섰거든요. 네, 자, 차이는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덤을 빼기는 확실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산한 걸로는 흙이 많이 남기면 한 반면 3집 정도 남길 것 같고요. 반면 3집이라면 최소 백이 3집 반 정도는 앞서 있습니다. 그것도 흙 쪽이 좀 유리하게 끝내기를 제가 계산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쉽게 정리해서 개괄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를 백이 이 빈삼각을 통해서 모양을 깨고 여기는 이제 흙이 두는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계산 형태였을 때 반면 3집 정도 흙이 남기는 그림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나, 여기 따내는 것도 크지만 이쪽 부분 한 점 제압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다섯, 일곱, 형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희는 이 1, 2국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네, 어쩌면 이 3국 속기 대국이 가장 먼저 끝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한승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1국 2시간 장고 대국이 가장 늦게 끝날 것 같고요. 지금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은 바둑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대국입니다. 네. 골을 거뒀네요. 네. 자, 최정 선수 여기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역시 거기를 잘못 지켰습니다. 지금 수가 나는 거를 못 보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끝나자마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붙여가는 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박진솔 선수의 그 붙이는 수는 날카로웠고요. 인공지능은 보지만 인간은 속기에서 보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던 저는 끝나고 박진솔 선수에게 좀 미안함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진솔 선수의 수익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 중앙에서 어려운 접전에서 좀 더 잘 움직일 수 없었을까 하는 부분을 두 선수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실전은 좀 일감대로 한눈에 보이는 수익기였는데 거기서 결말이 패배로 끝이 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다른 수가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진솔 선수가 이렇게 붙여가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네. 실전보다는
좀 더 복잡할까요? 이 편이 좀 더 나았을까요? 좀 확신을 갖기는 어려운 형태인데요. 실전에 그럼, 네. 뭐 쉽게 안 되는 걸 봐서 그런지 그래도 이 편이 좀 더 어려워 보이네요. 박진솔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정관장 황진단이 먼저 선취점을 가져가겠습니다. 두 선수 왠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대국이고요. 박진솔 선수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왠지 복귀가 오래도록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부분에 수익기가 어려웠던 한 판이고요. 최정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박진솔 선수의 날카로운 중반 맥점이 형세를 휘어잡았습니다. 자, 저희는 2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도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바둑이고요. 앞서 이 우변 쪽에서의 수상전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한동안 이 바둑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우측의 싸움은 끝이 났고 그 외에 다른 싸움으로 엄청나게 번져갔는데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한승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바둑은 잔잔한 끝내기 승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세의 유불리는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지만 흐름 자체가 서로 경계선을 다 긋고 나서 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요. 좀 더 격렬한 이 바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요. 형세를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바둑이 이런 느낌인데요. 이원도 선수가 여기가 잡힌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모두 좀 강하게 몰아치다가 그 승부수를 던졌다가 실패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형태들이 좀 그런 형태들이고 여기도 지금 살아있고 여기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 메어도 안쪽에서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한 수 빠르고요. 이 바둑은 이동훈 선수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동훈 선수의 손길도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이원도 선수의 얼굴이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판 전체를 휘감는 전투가 분명 펼쳐졌는데 지금 곳곳에 백의 선열이 낭자합니다. 우측에 백돌이 다 잡혀 있고요. 이쪽도 백이 꽤 보태주는, 원래 이런 자세가 나왔을 때는 잡으러 가는 자세인데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도 이 두 점이 잡히면서 흑이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좀 결정적이네요. 자, 셀트리온의 오지명, 이원도 선수. 자, 지난 시즌에는 이 퓨처스 리그에서 활동을 했고요. 정관장 황진단 팀으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개막전부터 일지명 이동훈 선수를 만났는데요. 네, 지금 중앙에서 최대한 집을 내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 바둑은 확실히 이동훈 선수 쪽이 좋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이상하리만큼 이 바둑리그에서는 그간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뭐 다른 기전 특히 뭐 중국 갑조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인데 속기인 바둑리그에서 좀 약점을 드러냈던 그런 면이 있고요. 근데 또 보면 다른 속기전에서 그렇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상하리만치 그 팀전에서 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지 않았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팀의 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 기대하는 승수가 분명히 있고 또 주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뭐 주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숙명이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훈 선수 개인의 성적보다는 마지막 팀을 위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는 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 7, 8, 9. 자, 이 경기마저 이동훈 선수가 만약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 스코어는 정관장 황진단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 소식으로는요. 이바둑은 이동훈 선수가 우세하고 1국 장고대국은 조한승 선수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현재 형세가 그대로 골인 지점까지 다다른다면 정관장 황진단이 2승 1패로 앞선 상태에서 4국과 5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5국에서는 이 셀트리온 최강 주장, 한국 바둑계의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진서 선수가 등판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팀이 뭐 약간 뒤처져 있다고 해도 이 승부 끝까지 모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셀트리온 이 뒷주자들이 상당히 든든한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상훈 선수의 성적도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랭킹이 좀 하락했지만 어떤 안정감을 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해는 굉장히 잘했고 2년 전에는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진정한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9개 팀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9개 팀의 감독님들 중에서 셀트리온을 제외한 이 8개 팀 감독이 이 최상위 4개 팀에 모두 셀트리온을 꼽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단연코 신진서 구단입니다. 네. 바둑리그에서 확실한 1승 카드의 중요성은 뭐 몇 년간 저희가 누차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를 보유하는 팀, 신진서 선수를 보유하는 팀, 그 두 팀은 우승 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정관장 황진단을 상위 4개 팀으로 꼽은 감독은 이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이 유일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객관적 평가는 평가일 뿐 결과가 거기까지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제 선수들이 그런 걸 보면 또 욱하는 마음에 네. 더 노력을 하기도 하고, 네,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승부욕이 더욱 불타오를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 1라운드 1경기도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킥스팀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뭐 기사들이나 기자분들, 또 바둑팬 분들께서 굉장한 강팀으로 꼽았었는데요. 개막전부터 패했습니다. 특히 믿었던 이 김지석 선수가 패하면서 팀이 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잘 추스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4월 아니요, 지금 보고 있었어요. 네, 이동훈 선수가 저수를 못 보고 있었다면 잠시나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네. 그냥 여기는 원래가 여기를 두고 찝고 이렇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백으로서는 좀 끝내기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바둑은 이동훈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인 것만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과 정관장 황진단의 오더를 보고 이 조한승 선수 그리고 이창호 선수의 바둑 궁금해하신 분들도 사실 많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창호 구단이야 영원한 이 바둑 팬들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라고 하기엔 좀 제가 실수했을 수 있겠네요. 바둑 팬들이 좋아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저희 80년대생 기사들에게는 우상이고요. 네. 저희가 공부할 때 뭐 이창호 구단 하면 뭐 전설 중에 전설이기 때문에 항상 이창호 구단의 그 결과나 바둑 내용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워낙 또 이 최정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바둑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요. 네.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장고 대국으로 펼쳐지고 있는 2국. 자, 이원도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바둑인데요. 이동훈 선수가 유리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원도 선수도 이 추격의 끈을 쉽게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국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바둑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두 판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한 차례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는 그쪽의 싸움이 끝난 이후에 장기전 양상이고요. 이쪽 부분에 백돌이 지금 전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흙의 모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바둑은 지금 돌을 거뒀네요. 네. 이창호 구단이 한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바둑은 조한승 구단의 승세였던 상황이었고 집으로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돌을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자, 1국에서는 이창호 구단 그리고 조한승 구단이 만났는데요. 저희가 오자마자 지금 승부가 났습니다. 네. 그 전에 그 형세를 잠깐 짚어드렸을 때에도 이원도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바둑은 이동훈 선수의 승세, 그리고 조한승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바둑은 조한승 선수의 승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뭐 어떤 형세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대로 꼬리를 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국 이원도 선수의 패배가 좀 예상되는 만큼 이 조한승 선수의 승리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한승 선수 이창호 선수에게 개막전 승리를 거두면서 이 셀트리온의 귀중한 승점을 보탰습니다. 장고대국에서 두 선수가 만났을 때 사실 결과가 쉽게 예측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랭킹은 조한승 선수가 높지만 상대 전정면에서 이창호 구단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었는데요. 조한승 구단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두 선수의 39번째 대결에서는 조한승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셀트리온 다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라운드 2경기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셀트리온 현재 1대1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